여러분 반갑습니다. Unit 2 Education. Do students spend too much time in school? 이라는 주제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문법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잘 말하고 잘 쓰기 위해서는 항상 그래머가 중요한데요. grammar based가 되어야지만 쓰고 말하고 또 여러분은 문제도 푸셔야 되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공부의 기본이 되는 그래머를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동사는 영어 문장의 중심이다. 또 항상 수, 태, 시제를 일치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동사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영어 동사는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로 분류합니다. 비동사는요, am, are, is, 과거형, was, were, was 이고요. 이 비동사의 원형이 바로 be랍니다. 일반 동사는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죠. 비동사가 아닌 모든 동사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동사는요, 비동사나 일반 동사 앞에서 그 동사의 어떤 특정한 의미를 보태어주는 동사입니다. 즉, 동사를 도와준다 라는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조동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can, could, should, shall, may, might, will, must와 같은 의미인 have to가 있습니다. 영어 동사를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비동사입니다. am, are, is, 과거형 was, were, was가 있고요. 비동사의 원형이 바로 be이죠. 해석하실 때는 뭐뭐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비동사 뒤에는 주어를 설명하는 형용사나 명사가 옵니다. 즉,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형용사나 명사다 라는 얘기죠. 예문 보겠습니다. She is pretty. 그녀는 예쁘다. 그녀는 귀엽다. 혹시 pretty라는 형용사 단어를 외우실 때 예쁘다로 외우시는지 예쁜 이렇게 형용사로 정리를 하시는지 한번 본인 스스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용사는 형용사 뜻으로 정의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단어 자체에 예쁘다 이렇게 서술형의 의미를 갖고 있다면 is, 뭐뭐이다 라고 해석하게 되는 비동사의 쓰임새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쁜으로만 정리하셔야지 is, 비동사와 함께 보태어져서 의미가 예쁘다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는 형용사 뜻으로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쁘다 이렇게 외우게 될까요? 제가 항상 한국어와 영어의 비교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어에는 아름답다, 예쁘다 이렇게 하는 말이 맞잖아요. 즉, 한국어에는 영어에 없는 형용 동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를 외울 때 형용사로 정리를 잘 하지 못하고 우리 한국어에 형용 동사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쁘다 이렇게 서술형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을 잘 아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형용사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I'm a teacher, I'm a student.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비동사의 사용이었습니다.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는요, 비동사가 아닌, 조동사가 아닌 거의 모든 동사를 바로 일반 동사라고 하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사죠. 걷다, 뛰다, 마시다, 먹다 모든 이런 동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라는 동사. I study English. 나는 영어 공부한다.
제가 인트로에서 우리 하루에 한 달 정도는 영어 공부 4시간 정도 해봅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거죠? 네, 처음 우리 기초부터 다지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꼼꼼히 여러분의 기초를 다지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 주십시오. 도와주는 동사를 조동사라고 한다라고 했지요. 비동사나 일반 동사 앞에서 동사들의 의미를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will이라는 조동사 한번 볼까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주어의 의지를 강조하는 조동사입니다. I will be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 되고 말 거야. 꼭 될 거야. 이런 주어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can은요. 뭐든지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can의 과거형 could는요. 물론 can의 과거형이기도 하지만 좀 더 공손한 표현을 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I can go to a party. 나는 파티에 갈 수 있어. 여기서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 자, 이런 규칙은 여러분이 항상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길을 건널 때 우리가 초록불에 건너잖아요. 그것은 초록불에 길을 건너야 한다라는 규칙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빨간불에 길을 건너게 되면 아주 위험하죠. 영어의 규칙은요. 신호등의 초록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매번 문법 정리할 때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되는 것은 제가 반드시 암기를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동사 규칙은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온다 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의 기본 핵심과 그 활용 방법을 잘 알고 계시면 영어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나오는 규칙을 하나하나 잘 정리함으로써 우리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해요.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영어 문장의 기본은 동사이다. 그리고 이 동사는 반드시 수, 태, 시제 세 가지를 일치해야 된다. 영어의 특징은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일치입니다. 일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영어의 기본이 되는 동사에서도 수, 태, 시제 일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해 드립니다. 영어에는요, 12시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기준으로 각 4가지 유형, 기본형, 진행형, 완료형, 완료 진행형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쓰는 시제가 현재이니까요. 단순 현재, 현재 진행형, 현재 완료 진행형 이렇게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형식을 기준으로 기본형부터 살펴볼게요. He plays basketball. 단순 현재, 현재형 혹은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과거형은요. He played basketball. 미래형은요. He will play basketball.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을 사용합니다. 진행형 알아볼게요. 진행형의 기본 구조는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He is playing basketball. 현재 진행형. He was playing basketball. 과거 진행형. He will be playing basketball. 여기서 비동사만 변형을 시키죠. 현재, was, 과거형, 미래니까 will 사용해야 되겠고요. will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니까 비원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의 구조는 has나 have 플러스 pp 형태를 가져야 하는데요. 예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He has played basketball. he가 3인칭 주어니까 has를 사용하고 동사의 완료형 pp를 가져왔습니다. 형태가 항상 have나 has, pp 형태를 가져야만 한다. 과거 완료입니다. has와 have의 과거형이 바로 had이지요. 그래서
He has played basketball. PP 형태 유지해줍니다. 미래는요. 항상 will이라는 조동사가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완료니까 완료의 규칙 have 플러스 PP 형태를 그대로 써줍니다. 그렇다면 He will have played basketball.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3인칭 he이지만 will이라는 조동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have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완료 진행형 살펴보겠습니다. 완료 진행형 역시 완료라는 것은요. have나 has, pp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진행형이니까 비동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진행형의 기본 구조는 비동사 플러스 ing입니다. 그런데 이 bene요. have와 has 뒤에 오려면 반드시 pp 형태를 유지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 비동사를 bene의 pp 형태로 바꾸고 진행이니까 ing를 붙여주는 겁니다. 예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He has been playing basketball. 역시 3인칭 주어니까 has, ing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완료를 사용하는 bene을 넣었습니다. He has been playing basketball. 과거 완료 진행형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완료니까 역시 has나 have의 과거형 had를 사용하고요. 진행을 사용하니까 완료 진행을 표기해주는 bene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진행이니까 동사의 ing를 역시 붙여줘야 되겠죠. He has been playing basketball. 미래완료 진행 역시 미래니까 will이라는 조동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완료라는 거의 기본 구조는 항상 have나 has 플러스 pp였습니다. 그래서 완료라는 것을 표기해주는 구조 have been을 사용하고요. 진행이니까 동사의 ing를 붙였습니다. He will have been playing basketball. 이런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영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시제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12가지의 시제가 모두 중요하지만은요, 특별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시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형태를 통해 시간적 상황을 표현해 주는 것이 시제인데요. 먼저 현재 시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제는 현재의 행위나 상태, 반복적 행위, 규칙적인 습관, 일반적인 사실이나 불변의 진리를 표현한다. 항상 현재 시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철저한 계산을 통해서 여러분이 문장 속에서 시제를 밝혀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제를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파란 걸로 표기해둔 현재 시제와 자주 쓰이는 대표적인 부사들 이런 것들을 문장에서 빨리 확인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시제는 현재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Always, usually, sometimes, often, never, generally, normally, currently, hardly, frequently. Every day, every week, every month, every year. 문장 속에서 이런 부사들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현재 시제로 결정하면 되고요. 다시 오른쪽에 제가 몇 개를 더 적어 놓았는데요. presently, routinely, periodically 이것들 뜻도 역시 현재, 반복, 정기적으로 이런 뜻이니까요. 일반적 사실, 불변의 진리, 그리고 반복적 행위, 규칙적인 습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장에서 이런 단어를 보이면 문장을 해석하는 것보다 그냥 현재 시제 이렇게 빨리 결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진행 시제는 조금 전에 살펴보았죠. 비동사에 ing를 붙이는 형태이다. 현재 진행도 현재 시제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주절과 종속절이 있더라도 같은 단순 현재만 여러분이 자꾸 계산을 하시는데 단순 현재만 아니고 단순 현재, 현재 진행 이렇게 매치가 되더라도 시제 일치를 이룬 문장이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진행 불가 동사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have, belong, resemble, want, see,
here 이런 동사들은요 진행이 안 됩니다. 즉 I am wanting you 안 되죠. I am belonging 안 되죠. 진행 형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진행 불가 동사의 진행 형태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법 정리를 했으니까 문제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The city tour bus usually 어떤 형태, 어떤 시제와 결합을 하던가요? 항상 현재형 arrives on time. 시내 관광버스는 대개 제 시간에 도착한다. 반복적 행위, 규칙적인 습관이죠. 그리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실, 불변의 진리, 항상 현재 시제. 자, 이런 정리를 분명히 해 놓으셔야 됩니다. 해석하지 않으셔도 문제를 풀었습니다. 해석 없이 푸는 문제가 많고요. 이렇게 풀어서 풀리지 않는 부분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It always 어떤 시제와 결합력이 좋던가요? 현재형이죠. Takes a maximum of 3 days to ship online purchase. 인터넷으로 구매한 상품을 배송하는데 최대 3일이 소요될 것이다. 언제? 항상. 항상 최대 3일이 소요될 것이다. 우리 always는요. 시제, 현재 시제와 결합이 된다. 그리고 배송이 최대 3일이 걸린다라는 것은 항상 그러한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takes, 현재형이 되는 거죠. 가능하면 해석하기 전에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빨리 찾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People, blah blah. These banks, some of the most prestigious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world. 규칙적이고 일반적인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사람들은, 이 은행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금융기관들 중 일부로 여긴다. 이게 일반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실은 현재형. 그래서 우리는 정답 consider로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Equipment parts checked every month for the safety of factory workers. 공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매달 체크, 점검받는다. Every month, every week 기억하시죠? 항상 현재형. 이런 부사구는 항상 현재 시제와 어울린다. 그래서 현재 시제 are 선택하겠습니다. 5번 Most people usually paper books are better than e-books. 저도 모르게 better than이라고 해버렸는데요. 뒤쪽 먼저 풀까요?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에 대한 보어 형용사가 필요합니다. 자리로는 good도 형용사고요. better도 형용사여서 가능하지만 우리 빈칸 뒤쪽에 보이는 비교급과 결합하는 than이 있으니까요. 정답은 better로 선택합니다. 이제 시제 맞추러 갈게요. Most people usually 어떤 시제이던가요? 항상 현재형과 결합하죠. 일반적인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제 think 현재형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푸니까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꼭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그 부분을 활용해서 문제를 푼다면 시간도 절약되고 정답도 좀 더 빨리 찾으실 수 있습니다.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는 미래에 대한 계획, 의지, 추측 혹은 예정을 나타내죠. 미래 시제와 자주 쓰이는 대표적인 부사구들 확인해 볼까요? Tomorrow, before 5 a.m., next day, next week, next month, next year. 모두 미래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내일 5시가 되기 전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시점이니까요. In 3 hours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Until Sunday, the end of the week, the beginning of next month 모두 미래를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는 과거에 발생한 일이나 사건, 과거의 동작 혹은 상태를 표현합니다. 과거 시제와 자주 쓰이는 대표적인 부사들 알아볼게요. Yesterday,
at that time in 1978.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시점이면 됩니다. 현재가 2020이니까요. 2019 이것도 과거 시제예요. 2 days 혹은 2 months ago 문장에서 ago가 사용이 될 때, last week, last가 사용이 될 때, 문장 속에서 대표적인 부사들을 찾아서 우리는 빠르게 시제를 결정하자. 시제의 문제는요, 해석을 하기보다는 문장에서 어떤 시제를 결정하는 요소를 빨리 찾아내어서 시제를 정해주는 것이 오류가 적습니다. 훨씬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6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에서 어떤 요소 찾아내셨나요? 문장 끝에 어고가 보이는군요. 우리는 과거 시제 was held를 선택하겠습니다. 7번 문장 속에서 우리는 tomorrow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시제 will come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8번은요. 네, yesterday가 보입니다. 그래서 역시 과거형 rose를 선택합니다. 9번 문제는요. 아직 우리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인데 뒤쪽에 나와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by time은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 부사절에서는 항상 현재형을 씁니다. 때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항상 현재형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대신에 주절에 my secretary will finish, 주절의 시제가 반드시 미래임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규칙이 항상 접목되는 것은 주절의 시제가 반드시 미래 시제일 때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종속절의 시제가 항상 현재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주절의 시제, 미래를 먼저 확인, 그리고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의 시제를 현재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번 문장 속에서 여러분은 last week 찾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과거 시제. 시제 문제를 이렇게 푸시면 오류도 없고요. 굉장히 쉽고 빠르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일, 행동 또는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나 현재에 미친 결과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제이다. 그렇다면 현재 완료를 결정하는 요소는 어떤 것일까? 파란 걸로 블락을 시켰으니까요. 여러분 이 부분 항상 정리하셔야 됩니다. since를 중심적으로 보겠습니다. since는 토익 빈출인데요. since 뒤에는 반드시 과거 시점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since 앞은 반드시 현재 완료 시제여야 합니다. 그래서 since를 기준으로 왼쪽은 현재 완료 시제, 오른쪽은 과거 시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장에서 for 5 days, for 5 weeks, for 5 months, for 5 years 이런 문구나 혹은 over the past 3 days, over the past 3 months, over the past 3 years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다면 문장에는 항상 현재 완료가 쓰여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완료 시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정한 과거의 시점보다 더 앞선 과거에 발생한 일이나 행동을 표현할 때 과거 완료를 사용합니다. 과거 완료는요, 문장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부사구를 찾아내셔도 되고요. 과거 완료 문제는 유달리 해석해서 시점을 찾아내는 문제가 많은 편입니다. 과거 완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for 10 years by last year. for 10 years는 현재 완료와 사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 by last year, 과거를 나타내잖아요. 과거와 for 10 years, 현재 완료가 함께 결합이 되면 과거, 완료 시제 사용하는 거니까 합치면 과거 완료를 풀게 하겠죠. 그리고 해석으로 푸는 예문이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The CEO had reviewed the new contract very carefully before she signed it. 사인하기 전에 그 컨트랙트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한 게 먼저 일어난 일이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바로 해석을 통해서 푸는 시제 문제입니다. 이쪽이 과거 형태,
사인한 것보다 먼저 일어난 시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완료를 찾는 이런 시점의 문제만 해석으로 풀어주고요. 나머지는 자주 등장하는 부사구들을 찾아내시면 시제 결정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체크업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빨리 찾아내셔야 되겠죠. 문장 끝에 for the past 5 years 어떤 시제와 어울리던가요? 네, 항상 현재 완료를 사용하는 시제였습니다. 2번 since가 보이는군요. since 뒤쪽에는 항상 과거 시제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since 앞쪽에는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한다라는 규칙 생각하십시오. 여기 콤마가 있는데요. Acro technology has improved productivity by 20%. 이 문장은 앞에 가도 되고 뒤에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since와 연결되는 부분은 반드시 과거여야 하고요. 앞문장, 주절의 문장은 반드시 현재 완료 시제의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13번입니다. 역시 문장 끝에 last month가 보이고요. 그 앞에 personnel director for 8 years, for the past 3 years, for 2 years 이런 문장은 현재 완료와 결합하였죠. 현재 완료 그리고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 문장의 시제는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를 나타내는 for 8 years와 과거를 나타내는 last month가 결합하여 우리는 과거 완료 had served라는 시제를 결정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since 보이는군요. since 뒤쪽 과거 시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를 확인하고 이 문장은 앞에 가도 되고 뒤에 가도 상관이 없지요. Her team has been quite successful. 뒤쪽의 시제는 반드시 현재 완료 시제여야 합니다. 공식입니다. 공식은 예외가 없죠. 항상 그 부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15번입니다. for 블라블라블라 뒤쪽 먼저 볼게요. Our company has monitored 뒤쪽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현재 완료 시제를 결정짓는 요소인 for the past 5 months 골라주시면 되겠죠. 이렇듯 시제는 여러분이 해석을 하고 하나하나 맞추는 것보다는 문장 속에서 시제를 결정하는 요소를 빨리 찾아내고 시제를 확인하시는 것이 오류도 적고 훨씬 문제 풀기가 편안합니다. 시제 일치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의 내용을 꼭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미래 시제는 현재 시제로 나타낸다. 때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 이 규칙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예문으로 확인합니다. If your company offers a bulk discount to us, we will pay for it next week. 항상 주절의 시제가 미래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We will pay, 미래 시제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절의 시제가 미래이니까 종속절에 if your company will offer, 미래 시제를 사용하기가 쉽죠. 그렇게 사용한다면 우리는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미래 대신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라는 규칙을 접목시키지 못했습니다.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항상 주절의 시제가 미래이더라도 If your company offers a bulk discount to us. 조건절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대신에 현재 offers를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 B사가 저희에게 대량 구매에 대한 할인을 제공한다면 조건이죠. We will pay for it next week. 저희는 다음 주에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When Mr. Jenkins leaves the company, one of his colleagues will assume his duties. 항상 주절의 시제가 미래 시제인지 먼저 확인. will assume 미래 시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사절에서는 When Mr. Jenkins leaves the company, Jenkins 씨가 회사를 떠날 때, 즉 퇴사한다는 의미겠군요. 퇴사할 때,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입니다. 그렇다면 will leave가 아닌 현재형 lieves를 사용하는 거죠. 이 규칙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After, as soon as soon, s 스펠링이 두 번 겹치면 한 번만 발음합니다. as soon as가 아니라 as soon as, before, while, when, until, by the time, since. 조건의 부사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if, once, unless, in case that, in the event that. 때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들 확인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에서 종속절의 시제는 주절의 시제와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규칙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 규칙이 시제 일치의 첫 번째 기본이 되는 규칙이죠.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를 일치한다. 예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The president decided that she would attend the medical conference in Melbourne next week.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죠. decide. 그래서 종속절의 시제도 would attend,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니까 조동사의 will 또한 과거에서 바라보는 미래 시점을 표현하는 would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항상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는 일치한다. The President, 회장님은 다음 주에 멜버른에서 있을 의학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종속절과 주절의 시제 일치였습니다. 시제 일치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건데요. 주장, 제안, 요청, 충고라고 제가 정리를 해두었잖아요. 단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insist, demand, ask, request, suggest, advise, recommend, command, require 모두 주장, 제안, 요청, 충고를 의미하는 단어들인데요. 예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I recommend that he should see the doctor. recommend 이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었으면 원래 he는 3인칭이니까요. he, sees로 동사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앞에 recommend 동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은 see를 원형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원형을 사용해야 하는 규칙. 두 번째 예문 볼까요? The director asked that every employee should wear a name tag. ask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었으면 every employee 항상 단수 취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wears라고 동사를 쓰기가 쉬운데요. 항상 ask, 주장, 제안, 요청의 동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원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규칙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원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앞부분에는 3인칭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현혹시키기 위함이죠. 3인칭이니까 당연히 s를 붙일 거를 생각하고 이렇게 3인칭을 주는 거니까요. 우리는 속지 말고 이런 단어들이 사용이 되었다면 항상 원형을 사용하겠습니다. 똑같은 문법인데요. 하나 더 정리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essential, necessary, important, imperative, mandatory, advisable, natural, strange 이런 형용사들인데요. 이런 형용사들이 사용이 된다면 여러분들 역시 원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규칙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It is important that you 보통은 you니까요. 여러분 비동사 사용한다면 are를 사용할 거예요. 하지만 important, essential, necessary, imperative, mandatory, advisable, natural, strange 이런 형용사가 보이면 반드시 원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시제 일치 부분에서 출제되는 부분이니까요. 때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과 더불어서 이렇게 원형을 사용하는 규칙까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라는 규칙을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6번 When he finishes his book, the publisher blah blah advertising it. 이 문제는 우리가 외웠던 규칙과 반대로 접목을 시키면 되겠죠.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를 써서 미래를 나타내고 주절에서는 반드시 미래 시제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 푸는 순서는요. when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을 확인하면은요. 주절의 시제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주절의 시제가 미래로 사용이 되어야지만 그 조건을 충족하죠. 하지만 이 문제는 거꾸로 풀겠습니다. when 때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현재를 사용하고 있으니 주절에서는 반드시 미래 시제를 사용하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답 will start로 가겠습니다. 17번입니다. if there is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절의 시제 some flights 뒤에는 반드시 미래 시제가 사용이 되어야 되겠죠. will be suspended. If there is heavy rain, some flights will be suspended. 폭우가 오면 어떤 항공편들도 보류될 것이다. 18번입니다. if it. 자, 이제 우리가 찾는 조건절의 현재형을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항상 문제를 풀 때 주절의 시제가 미래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will call로 미래 시제를 확인하셨기 때문에 조건절의 현재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It snows. 19번입니다. He will immediately contact you as soon as he 역시 as soon as 때를 나타내는 조건절입니다. 그렇다면 주절의 시제가 미래인 것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우리는 조건절의 현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험 결과를 받자마자 당신에게 즉시 연락할 것이다. 20번입니다. You will receive 역시 주절의 시제가 미래로 나와 있군요. 그렇다면 once 조건절의 시제는 당연히 현재형이어야겠군요. 어려웠던 시제 문제를 규칙을 접목함으로써 간단히 풀어보았습니다. 토익적인 마인드, 토익적인 문법 정리가 바로 이런 겁니다.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정확하게 풀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정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사는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죠. 주어와의 수적인 관계, 제가 문장의 오형식 정리할 때 수, 태, 시제 이런 일치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또 동작이나 상태가 발생한 시간 그리고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동사는 시제와 인칭에 따라 형태가 변화한다. 이 모든 것을 수, 태, 시제 이렇게 정리해 두겠습니다. 동사는요 주어 뒤에 위치를 합니다. 예문 볼까요? I leave the office early. I가 주어고요. 동사가 leave, 주어 뒤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어와의 수, 태, 시제를 일치해야 된다. 주어가 일형식이니까 leave, 현재 시제 1인칭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He leaves the office early. 역시 동사는 주어와의 일치, he 3인칭 단수 주어입니다. 그래서 leaves 동사 뒤에 s를 붙여서 3인칭임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예문입니다. I will leave the office early. 나는 일찍 퇴근할 것이다.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을 사용하죠. 그래서 미래를 나타내는 will 조동사와 결합하였기 때문에 원형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1인칭과 3인칭의 동사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떨 때 항상 동사의 시제 현재형을 선택을 할까?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일, 일반적인 사실에는 반드시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현재 시제와 함께 쓰이는 always, usually, sometimes, often, every day, every week, every month 또 함께 정리해 주겠습니다.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The trade show is held every year. Every year 항상 현재 시제를 사용하게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Every year 때문에 우리는 현재 시제 is를 선택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Dr. Miko usually comes home at 6 p.m. Usually 항상 현재 시제, 그래서 보통 반복적인 습관이죠. 항상 현재 시제 사용합니다. Dr. Miko가 3인칭이기 때문에 우리는 comes라고 역시 3인칭을 표기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예문입니다.
Multinational companies pay higher salaries. 다국적 기업들이 월급을 더 많이 준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실에는 항상 현재 시제, 우리는 pay를 사용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시제 문제에서 항상 출제가 된다라는 포인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일을 나타내고 싶을 때 미래 대신 현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래 대신 현재를 쓴다라는 것. 항상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때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 함께 읽어볼게요. After, as soon as로 발음하지 않고요. 보통 as의 s 스펠링과 soon의 s 스펠링, s가 두 번 겹치죠. 이렇게 스펠링이 두 번 겹치면 한 번만 발음합니다. 그래서 as soon as가 아니라 as soon as 이렇게 발음할게요. 그 다음입니다. before, while, when, until, by the time, since. 이번에는 조건의 부사절을 확인해 봅니다. if, once, unless, in case that, in the event that. 시간과 조건을 이끄는 부사절 접속사가 있다면 미래 대신 현재 규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문으로 확인합니다. When Mrs. Kelly finishes this project, she will retire. When 때와 조건을 이끄는 부사절이 보였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부분은 주절의 시제가 미래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시제가 반드시 미래여야지만 때를 이끄는 부사절의 시제가 현재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현재형이면 당연히 현재형이 되겠죠. 그래서 주절의 시제가 미래이면 우리는 여기도 will finish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시제 일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규칙을 따로 정리하는 겁니다. 때와 조건을 이끄는 부사절, 미래 대신 현재. 문법 정리를 했다면 내가 그 문법을 이해했는지 반드시 문제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동사의 시제 현재형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간이 부족하면 잠시 멈춤을 하고 푸셔도 좋습니다. 내용 정리 기억하시면서 문제 풀겠습니다.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함께 풀이해 보겠습니다. 1번 usually 어떤 시제와 어울리던가요? 현재 시제죠. 여러분 현재 시제 계산하면서 갈게요. it 주어와 동사 일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주어가 3인칭을 나타내니까 우리는 동사도 3인칭을 나타내는 현재형을 골라라. 이렇게 계산을 하고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A. will take 미래형이죠. B. takes 3인칭 it과 어울리면서 현재형 s를 표기해 주었네요. 정답인 것 같습니다. C. took 과거형이고요. D. has taken 현재 완료형이니까 usually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시제 takes를 골랐습니다. 이렇듯이 해석 없이 문제를 풀었어요. 해석 없이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리고 이런 계산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Usually it takes a maximum of 7 days
to ship online purchases. 온라인 구매 상품을 선적하는데 최대 7일이 걸린다. 2번입니다. technicians 주어가 복수군요. 그리고 regularly 항상 현재형과 쓰이는 부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수 주어와 어울리는 동사를 찾아야겠군요. 그렇다면 복수 동사를 골라라 이잖아요. attend 복수 동사와 어울립니다. 정답이고요. attended 복수 동사에 올 수는 있지만 regularly가 현재 시제를 선택을 하니까 attended 과거형 안 됩니다. had attended, will have attended, 과거 완료, 미래 완료 모두 regularly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technicians, 주어가 복수에 맞는 복수 동사 attend를 선택했습니다. 정답 A번이고요. Technicians regularly attend conferences to keep informed about new technologies.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keep informed, 계속 유지되도록 정기적으로 conferences, 회의에 참석한다. 누가? technicians, 기술자들이. 3번입니다. as soon as 어떤 거든가요?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 규칙 기억하시죠? 시제 문제에서 빠짐없이 출제되는 문제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푸는 포인트는 as soon as 때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를 확인하면 주절의 시제가 will begin 미래인지 그 다음 확인하시고요. 여기 시제가 반드시 미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형을 찾으러 오면 되겠군요. 현재형 시제, 위가 역시 복수기 때문에 복수 현재형 receive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해석 없이 푸는 문제예요. 4번입니다. if 발견했어요. 뭐죠? 역시 때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그렇다면 주절의 시제가 미래인지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will go 미래형 시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빈칸은 어떤 시제여야 할까요? 현재형으로 대신해야 되겠죠. 현재형 동사를 찾기 위해서 주어와 동사의 일치 interest rates. 자, rates 복수 주어죠. 그렇다면 우리는 복수 현재형 동사를 고르시면 되겠다. 그러면 will be 미래니까 안 되고요. be 현재형이군요. 복수 rates와 어울립니다. 정답 B번입니다. 5번요. 역시 3번, 4번과 같은 형의 문제인데요. 그러나 3번, 4번을 풀었던 거와는 반대로 문제를 푸셔야겠습니다. 역시 if 조건절 확인했고요. 이걸 확인했다면 우리는 주절의 시제가 미래인지 확인을 하고 앞쪽에 조건절의 시제가 현재형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반대죠. If it is sunny. 조건절의 시제를 현재로 먼저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절의 시제를 어떻게 할까요? 미래형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미래형 will be held. 역시 미래형이 와 있으니까 정답이군요. 3번과 4번 문제를 푸는 거와 반대로 문제를 푸시는 문제이죠. 그래서 동사 문제는 항상 이것만 출제된다라는 규칙은 없어요. 시제를 결정짓는 규칙을 어느 쪽에 접목을 하면 되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제가 문제 푸는 순서를 알려드렸으니까 항상 그 순서대로 문제를 푸시면 오류가 없을 겁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니까 여러분 몇 번 반복하셔서 꼭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으로 동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의 특징과 동사의 시제 중 현재형을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 보았습니다. 동사는 영어의 중심이고 중요한 부분이니 여러 번 반복해서 잘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도어 Q&A에 올려주십시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